네, 진짜 주식 3부 수익을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시장은 요동쳐도 고수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식 고수들과 함께하는 전략의 장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그 전략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여자 30년째 사는데 성공한 남자 김동엽입니다. 사모님과 30년째 사는데 성공하고 계세요. 네, 엊그저께가 결혼기념일 30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요즘 같아서는. 네. 정말로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인사말이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너무 센데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이강무 대표는 한여자 몇 년째 살고 계시는지.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한 8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있는 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가을이 오긴 왔나 봐요. 뭐 기념일들 막 나타나고 뭐 이런 얘기 해주시는 거 보니까 이강무 대표. 근데 가슴 속에 있는 배지 4개가 유독 눈에 들어오는데 우리 김동엽 대표 3개나 있으시고요. 이렇게 다들 많으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네, 희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저희 둘만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곧 달시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진짜 주식 3부 네 번째 출연하는 이영빈 파트너입니다. 그래요. 이제 네 번째 진짜 주식 네 번째 출연하시는 이영빈 파트너인데 이영빈 파트너가 이번 주에 또 주식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요걸 또 장착을 하시니까 네. 흔해요 이제. 김동엽 전문가. 흔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대단하신 우리 세 분과 이 시간 또 함께 1시간 30분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먼저 우리 김동엽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 저는 오늘 키워드를 네. 가랑비도 비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가랑비도 비다.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그렇죠. 이 가랑비에 나는 젖었다 이런 얘기네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 네.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이렇게 확실히 연식이 있습니다. 이게 참 그래요. MZ식으로 뭘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충분히 공감됩니다. 가랑비도 비다. 예. 어떤 얘기일까요? 이번 주 들어서 뭐 지난주도 사실 한 2번 정도 조정장이 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또 유독 보면 좀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사실 삼성전자랑 그 우리나라 이제 걸출한 원탑 종목이 워낙 강세를 띠다 보니까 시장 지수는 사실 큰 조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얇게 가늘게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나머지 종목들 이런 식으로 좀 분류가 돼가지고 나머지 그 많은 종목들 사실 이번 주 들어서 보면은 잘 느끼시겠지만 그 등락 비율상 상승 종목하고 하락 비율이 거의 한 1대2거든요. 한 종목 올라가고 두세 종목 빠지는 정도의 그 하락 비율이 나오는 상태이라서 네. 사실 지수만 보면 태평성대다 이런 느낌이지만 종목들은 위에서 부러져서 한 10%, 15%씩 내려가는 종목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보면 지수는 뭐 별로 문제 없는데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시장에 대해서 약간 오해 내지는 그냥 무난한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내 계좌 보면은 의외로 어제 오는 사이에 좀 터졌다 이런 느낌. 저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는 소소한 조정이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의외로 내 계좌가 내려가는 하락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데미지가 있는 장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설 연휴를 이제 추석 연휴를 얼마 앞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태까지 시장에서 추석 연휴 전에는 좀 시장이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을 늘 항상 보여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 연말까지 시장을 우상향 장세로 예측을 한다면 지금의 이 조정이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에 어떤 시장에 대한 체질 변화가 좀 일어나면서
섹터가 주도 섹터도 변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현금을 보유하시고 지켜보시고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에 좀 공격적으로 눈에 들어올 때 좀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다. 혹은 그때 분명히 조정이나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김동현 대표는 어느 쪽의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혹시 앞서 말씀드린 의견 말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저도 이 몇 년째 우리 한국경제TV 하면서 생각하는 느낌이 뭐냐면 네. 이 시장 이게 지금 방송의 어떤 그 대상이라고 할까요? 보시는 분들한테 뭐가 이렇게 권하거나 얘기를 하는 것의 대상이 마치 내일부터 주식시장에 처음 입문을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많은데 네. 실질적으로는 사실 주식이 거의 90% 100% 있는 분들이 방송을 많이 보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사실 그래서 매일 뭐 살 종목이 이겁니다, 이거 추천주입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지만 웬만큼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래 저걸 좀 바꿔야 되는 건가? 내가 있는 거를 아니면 뭐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의 비율은 저는 솔직히 얼마 안 되실 것 같고요. 개인들 투자가 진짜 어렵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도 언제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렇죠. 또 시장이 꺾여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늘 희망을 주면서 꺾인단 말이에요. 연말에 더 가니까 걱정 없어요. 이러고서 꺾이니까 팔 생각이 없던지 아니면 팔 타이밍을 영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거기다 또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또 안 팔고. 그러니까 늘 개인들한테 제가 이제 가진 생각은 개인 투자가님들한테 정말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도 팔기가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주식을 잔뜩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제가 봐서는 지수 3,500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올라갈 때마다 사실 기계적으로 그냥 난 판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시면 영원히 이 시장에서 나가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바로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엽 대표님의 앞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좀 다 합쳐서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현명할까요? 그러면 김동엽 대표님 좀 특별하게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의 관점보다는 네.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관점으로 네. 현 시점 전략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물론 아직 우리나라가 뭐 PBR 기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한 60, 70%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 3,500은 당연히 넘고 연말에 3,800에서 4,000까지 보고 뭐 이번 정부의 의지를 감안해 보면 뭐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한 5,000까지 바라보는 시장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뭐 그렇게 대부분들 동의하시니까 아마 개인들께서 현재 주식을 많이 안 팔고 그냥 꾸준히 갖고 간다라는 기본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 드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가를 위해서 얘기를 하지만 시장이 냉정하게 보면 개인 투자가를 위한 시장은 아니라는 거. 우리 시장에 한 3, 40년 굴곡을 보더라도 개인 투자가를 위해서 이분들 위해서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이런 어떤 뭐 사탕 발림성 그런 발언들 같은 게 거의 먹히지 않는 시장이라는 거 꼭 유념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흔치 않게 오는 3,500에 초근접한 시장까지 어제 지수가 3,497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윗선 기준으로 봤을 때 위에 당분간 저는 한 5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보면 남은 룸이 위쪽으로 그렇게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4천을 간다고선 치더라도 지금 한 6개월 전에 올라온 40% 정도 감안해 보면 위로 한 10% 정도밖에 안 열려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너무 큰 욕심을 더 부리신다기보다는 지금부터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올라갈수록 더 리스크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요. 3,500에서 100포인트 정도 정말 기분 좋게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은 10에서 20%씩 더 늘리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는 수밖에 없다. 내가 꼭 4,000일 때 다 팔아 이렇게 자신 있어 마음 먹으시는 분들도 막상 3,995를 가면 또 4,200, 300 열리겠지 이 생각으로 꼭 못 팔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만 자제하시면서 올라간다고 하면 기분 좋게 나올 생각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사실 우리가 개인들이 뭐 사가지고 4천 만들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올리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분명히 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또 사줄 개인들을 기다리면서 가스라이팅하고 계속 올리게 만들어야 뭐 지금 정부의 의지도 굉장히 강하니까 제 생각에 한 4천 언저리까지는 올리는 작업을 계속 할 것 같은데요. 제일 마지막에 답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은 좀 내려놓으시고 지금부터 언제가 갑자기 꺾이는 선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3,500 이상은 너무 차익 실현을 해도 훌륭한 지수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셨으면 그러면은 좋겠다. 계속해서 3,500 지수까지 먹으면서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접근을 해서 매수를 할 수도 있는 타이밍은 따로 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계속해서 그냥 팔기만 하는 건가요? 좀 이렇게? 지난주에도 좀 비슷한 말씀 들었다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요. 네. 지금 신규들 들어가서 이번 주에 뭐 좋습니다 그래갖고 들어가서 정말 재미 보셨을까 하는 건 진짜 뭐 삼성전자를 좀 사셨으면 뭐 3, 4% 수익이 나셨을지 몰라도 네. 지금 웬만한 거 보면 뭐 오늘도 52주 신고가 냈다가 마이너스 나는 거 어제도 그런 것들 되게 좀 많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신규 후보 입장에서 막상 수익 내기 그렇게 만만치 않은 시장이다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게 2배 이상 많은 시장에서 확률 게임 한다라는 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어리석죠. 올라가는 종목이 많을 때 들어가서 뭘 수용을 하셔야지 그래 즐겁지 내려가는 게 훨씬 많은 시장에서는 사실 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는 거니까요.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초보자 내지는 뭐 초심자 아니면 이제 막 들어가 보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한테는 텃밭이 별로 좋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동엽 대표의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 그리고 전략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이강무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네이버도 코인. 네이버도 코인. 네, 어. 귀엽게 말해야 됩니다. 네이버도. 네이버도 두자가 얼마큼 기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이버도 네. 코인이 무슨 얘기인가요? 오늘 이제 네이버가 이제 두나무 인수에 네이버 포함이 되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 본격화에 대해 기대감이 커졌죠. 이 때문에 네이버 주가도 상당히 큰 움직임이 나왔고,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뭐 간혹 가다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하고의 차이는 있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뭔가 화폐에 대한 단위를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덩치보다 두나무에 대한 덩치를 더 크게 보고 있어서 네.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 네이버도 코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 볼 것 같은데 연속성을 한번 먼저 미리 여쭤보고 네. 싶어요. 이 오늘 네이버도 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이슈, 이 네. 분위기, 이 연속성은 언제까지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정부의 의지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 시기라든지 과정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일단은 좀 이 네이버의 참전이 좀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시장 흐름 안에서 좀 뉴스에 대한 선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단발성의 짧은 뉴스인지 아니면은 좀 강한 시세의 뉴스가 될 것인지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저는 이번 오늘 뉴스가 굉장히 큰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일제히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됐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부적인 입장에서의 이 도입에 대한 제도를 마련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참전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네. 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강무 대표 전략적으로 한번 네.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동현 대표께서 좀 다양한 김동현 대표가 생각하시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강무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시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임해야 될까요? 조정시 매수 관점. 조정 시 매수. 조정은 기회다. 네. 네. 오히려 네. 어떻게 보면은 김동현 대표의 의견이 사뭇 좀 충돌합니다. 다릅니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를 둔다기보다는 항상 이제 조정은 기회다라고 생각되는 게 우선은 이제 이번 주에 시장에 대한 지적이 나왔던 거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단 네. 말이에요. 증시는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도 알아요.
뭔가 이제 시장에 대한 과열 현상에 대해서 지적이 나올 것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까지 상승장을 만들었던 시장에 대한 배경 보시면은 미국 안에서도 뭐 시장 금리 인하부터 해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기업들에 대한 투자, 그리고 또 AI에 대한 지향하는 이 산업들에 대한 성장을 보다 보니까 빅테크부터 해서 기술주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고요. 우리 시장 안에서도 낙수 효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축으로 해서 시장이 잘 올라왔습니다. 사실 파월 의장에 대한 이 날카로운 좀 매파적 발언이 아니었다라면은 증시는 계속해서 좀 기대감으로 형성될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 내용을 제거하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다라면은 우리 증시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 같거든요.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발표 잘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에 대한 위치보다 앞으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또 기대감이 컸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오라클 뉴스도 좋았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오픈 AI 투자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일거리 또 실적 개선도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부터 시작되는 실적에 대한 시작이 우리나라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릴레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기업에 대한 가이던스가 좋다라면은 지수는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 파월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물론 항상 모든 것이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투심은 계속해서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이영빈 대표의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이영빈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 로봇 불패다. 로봇 불패다. 네. 로봇 쪽을 오늘 유심히 좀 보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9월 이제 첫 주째부터 제가 방송 나와서 좀 강조를 드렸던 섹터가 로봇 섹터였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조정을 받는 이런 구간에 좀 진입을 했는데 불구하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이 상당히 좀 무거운 로봇주 중에 하나인데 오늘 10% 이상의 급등세가 나오는 이런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뭐 그만큼 지금 최근에 주도주격 역할을 하는 게 로봇주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시장 보시게 되면 좀 건전한 조정 기간에 좀 진입을 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추석 연휴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미리 좀 마음가짐을 좀 조정이 좀 나올 거다. 이렇게 좀 가지시고 보면 훨씬 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큰 조정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제 금리나 올해 금리 인하가 3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나올 시에는 조정 시 매수 관점 그리고 항상 섹터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테마 반도체, 로봇, AI로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강조를 좀 많이 들었던 섹터가 로봇 섹터입니다.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10월에도 좀 일정들이 이어지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현장에 좀 투입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으로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9월 30일부터 서울 AI 로봇쇼 일정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홈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양팔 로봇 기술 구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선보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로봇주들의 좀 모멘텀이 되는 점 그리고 하반기에 가정용 로봇이 출시가 될 수 있는 이런 기대감까지 있는 섹터 로봇을 집중적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로봇 섹터가 좀 오늘 시장에서 눈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연속성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로봇 섹터가 지금 일각에서는 이것도 로봇 섹터에 대한 의견도 다양합니다. 이게 지금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는 섹터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4.5일 근로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는 sek터다 보시는 분이 계시고 또 일각에서는 올 1월에 굉장히 강했던 연초에 제일 강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로봇이 연말까지 좀 책임을 져줄 섹터다라고 그냥 막연히 믿으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연속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 달까지는 지속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섹터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CS2026과 좀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로봇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좀 고평가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들. 근데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지금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로봇 쪽에서 개별 재료가 좀 나오면서 가장 큰 상승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로봇주 중에 여러분들 접근하실 때 아직까지 크게 오르지 못한
로봇주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영속성도 가져가고 그리고 리스크가 덜한 이런 자리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총평을 저희가 또 네모로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분이 생각하시는 꼭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이슈를 만나볼 텐데요. 먼저 이슈의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공룡, 꿈틀 다 어렵네요. 오늘은 세 가지가 다. 김동엽 대표님 표정이 더 어렵습니다. 이게 뭐야 하는 표정이신데 김동엽 대표가 선택한 아일랜드. 제가요? 네, 김동엽 대표가 아일랜드를 저희 제작진한테 보내주셨는데 과연 어떤 키워드인지. 자, 이강호 대표님 아일랜드 뭘까요? 외딴 섬인데 전혀 모르겠죠. 네 모르겠습니다. 아일랜드 우리가 무슨 교역 뭐 네. 유엔에 대통령이 가서 뭐 얘기가 있었나 뭐 싶기도 하고 아일랜드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영빈 대표. 신박하네요. 네, 이영빈 대표는 아일랜드가 어떤 얘기일 것 같으세요? 바이오. 바이오. 네. 왜 아일랜드가 바이오랑 연결이 됐죠? 주제를 미리 봤습니다. 아, 주제를 보셨어요? 아 하셨어요. 본인이 써놓고 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당연히 아셔야죠. 우리 김동엽 대표가 준비하신 근데 키워드니까. 되게 머리 많이 쓰셔가지고 키워드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본인 이야기를 삼자한테 하듯이 이렇게. 아니 저는 아일랜드라고까지는 생각 못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조금 됐는데 영화 제목이잖아요. 저게. 아일랜드 영화도 있죠. 네. 거기서 그 많은 그 복제 인간들 이런 사람들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연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키워드네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과연 어떤 이슈 안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인지 저희가 직접 이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영화 아일랜드처럼 실제 장기와 같은 인체 기능을 구현하는 오가노이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FDA가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대안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은 세계적인 임상 인프라와 제조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간 분야에서 기술 표준화를 선도하면서 앞서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오가노이드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슈 키워드 아일랜드에 대한 섹터는 바로 오가노이드입니다. 그래요. 이번 첫 번째 이슈는 오가노이드 김동현 대표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임상의 어떤 전 단계나 이런 것들을 참여한 사례들이 많은데 네. 거기에 사용된 동물이 몇 마리나 될까요? 아우, 마리수로. 네. 이거는 바이오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이강무 대표께서 찍어주시지요, 대표님. 생각을 못해서 생각도 안 되죠. 네. 그래도 한 인상 실험이니까 몇만 마리는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많나? 몇천 마리?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물론 몰랐지만 오늘 자료를 이제 찾다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숫자입니다. 460만 마리. 460만이요? 네.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사실 그 동물 뭐 하찮게 볼 수도 있겠지만 동물들의 어떤 그 고통 지수 이런 것들 감안해 봤을 때 진짜 전국이 뭐 동물들의 고통의 어떤 몸부림, 예, 울부짖음 이런 것들이 뭐 만연해 있는 시장 아닐까 그렇게 오히려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동물들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희생되고 있거나 그런 이제 실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방금 브리핑이 있으셨습니다만 인체 장기와 유사한 어떤 배양을 줄기세포를 통해 가지고 배양을 해 가지고 기존에 동물이 대신했던 그런 전임상 단계라든가 일상 정도에서 나오던 실험의 어떤 대상을 사람이 만든 인공장기를 통해서 해보자 이제 이런 게 오가노이드의 본뜻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시는 것이 오가노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신약 개발 기간이 50% 정도 단축이 되고 비용도 70% 감축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가 싶고요. 지난 한 100년 동안 미국의 FDA에서도 이제 동물 실험을 근간으로 해서 전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됐었는데 이제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네.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도 앞으로는 오가노이드 그 임상을 통하지 않으면 그 임상에 뭐 그런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런 것까지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그 동물 실험 단계가 오가노이드로 대체되는 그런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도 기준으로 약 2조대 정도의 오가노이드 시장이 29년도에는 약 6조 원대 시장까지 커질 거라고 하니까 최근에 우리나라가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오가노이드 연합체가 출범이 됐어요. 거기에 최근에 오가노이드 시장에 참전을 발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네. 당연히 주축이 돼가지고 세계 표준에 선도를 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힌 바도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물론 뭐 여러 섹터들 움직였으면 저는 좀 눈에 띄는 게 오가노이드 섹터들이 네. 꽤 강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점으로 해서 오가노이드의 새로운 전망, 비전에 대해서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두 가지가 궁금해지는데 첫 번째는 오가노이드 섹터가 오늘 강했는데 그래도 현 위치는 전혀 부담이 안 되는 자리라고 보시는 거죠? 오늘 오가노이드 관련해서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잠시 후에 제가 두 번째 질문이 공개가 되느냐인데 잠시 후에 오가노이드 관련 종목인가요? 둘 다 오가노이드인데요. 네네. 하나는 좀 부담이 덜한 상태인 것 같고 하나는 굉장히 신고가이기 때문에 부담은 되지만 네. 더 갈 것 같고. 더 갈 것 예. 같고. 그래요. 그러면은 김동기 대표님은 이 바이오 섹터 중에서 지금 오가노이드 관련된 쪽을 가장 우선시 보고 계신다는 걸까요? 왜냐면 어제까지 바이오 얘기하면 비만 치료제가 가장 뜨거웠거든요. 네. 어떤 의견이신가요?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는 평가가 지금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에 대한 사용에 대한 기대값이 최근에 좀 부풀려졌었다 이래가지고 네. 내년 내후년에 대한 그 처방 수라든가 그 수요량에 대해서 조금 감축하는 식으로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비만주가 조금 요새 꺾였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또 이중항체 관련된 ADC 관련 쪽도 굉장히 핫하긴 한데 관련해서 뭐 종목들이 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좀 정점에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쪽이 있는 가운데 오가노이드는 아무래도 아직 시장이 협소하고 앞으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무궁한 좀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값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뭐 바이오의 한 틈새 시장 정도는 충분히 형성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강문, 이영빈 두 네.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바이오 섹터는 뭐 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뭐 네. 큰 의견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가노이드는 지금 꼭 봐야 되는 섹터라고 바이오 업종 안에서 꼭 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하신다면 O. 네. 아니다 오가노이드보다는 그래도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여타 다른 쪽을 보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현 시점에선 그럼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의견 다른 의견 다 X입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강무 네. 대표는 오가노이드는 지금 네. 봐야 된다. 바이오에서 이런 의견이십니다. 네. 먼저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견을. 일단은 주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는 지금 현재 시장이 반도체 영역에서 일부의 차익성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좀 저평가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벤트에 대한 일정을 좀 접근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휴일 동안에 바이오 이벤트들이 또 연이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오가노이드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삼성 바이오의 새로운 먹거리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막 개화기 시점에서 우리 주요 기업들이 또 가장 최선단에서 오가노이드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다른 빅파마에 대한 기술보다는 오가노이드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진입이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오가노이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빅파마와의 협력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올해 여러 뉴스를 통해서 좀 봐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챌린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영빈 대표는 X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가노이드, 그러니까 바이오에 본다는 건 동의하신다는 네, 거죠. 네. 그렇다면 오가노이드보다는 다른 쪽을 좀 먼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신가 봐요. 오가노이드도 좋지만 이제 네. 또 더 좋게 볼 수 있는 어느 쪽인가요, 그러면? 비만 치료제입니다. 비만 치료제 네. 역시. 네, 좀 이유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 덜 오른 바이오 쪽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섹터긴 합니다. 다만 블레임텍 같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지금 아직까지 덜 오른 바이오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매월 올해부터 해서 거의 한 40%씩 성장을 하고 있는 네. 이런 섹터입니다. 근데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최근에 좀 눌림이 좀 가파르게 나왔다. 그런 부분에서 노이즈가 나옴으로 해서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네. 오히려 그 조정이 매수 기회가 된다. 왜냐하면 산업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 빠졌을 때는 결국에는 제자리로 주가 반영이 된다. 이 관점에서 비만 치료제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후에 공개되는 종목이 혹시 비만 치료제가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오늘 없습니다. 네. 그러면 현 시점 네. 우리 이영빈 대표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은 뭔가요? 블루엠텍 같은 종목입니다. 블루엠텍. 네. 왜 블루엠텍을 눈여겨보실까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 바이오 쪽 트렌드 보면 뭐 ABL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크게 오르지 못했던 이런 바이오주들은 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더 다지는 이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블루엠텍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런 비만 치료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블루엠텍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네, 해주시면 차트 좋을 한번 것 보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블루엠텍입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뭐 가파르게 올랐던 바이오주들이 여기서부터 고점에서부터 좀 밀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지만 이미 지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고점을 5월달에 형성을 하고 주가 이만큼 빠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량 거래대로 발생을 하고 있는 박스권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전고점을 한번 가려고 하는 이런 수급들이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동엽 대표가 선택한 첫 번째 이슈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추가로? 없습니다. 그래요. 표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자, 이렇게 해서 김동엽 대표의 이슈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또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공룡과 꿈틀. 근데 공룡은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강무 대표님 너무 네. 어렵게 꼬우신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그 덩치가 커지는 산업을 또 빗댈 때 힌트를 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그렇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영빈 대표 이 공룡 또 어떤 이야기 보셨어요? 대본? 아닙니다. 못 보셨어요? 어디가 웃겼는지 저 잘 모르겠는데. 네, 어느 타이밍이 재밌었는지 모르겠으나 공룡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디지털 금융. 디지털 네, 금융. 보셨구나 대본. 네. 김동 대표님 공룡 디지털 금융이네요. 그래요. 동의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뭔 걸 좀 보고 올 걸. 이게 공룡 저도 이제 요 부분은 또 살짝씩 피해서 보거든요. 프로그램 네. 재미를 위해서. 네.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공룡은 어떤 이슈 안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인지 이슈를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디지털 금융 공룡이 탄생했습니다. 네이버가 업비트 운용사인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강력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구축에 나선 건데요. 단순 코인 발행을 넘어 간편 결제와 전자상거래를 아우르며 금융 인프라의 판도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와 토스도 각각 전담 TF를 꾸려 발행부터 결제, 송금까지 전방위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국내 스테이블 코인 시장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이슈 키워드 공룡에 대한 섹터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이번 이슈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강무 대표가 앞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 때 스테이블 코인을 네. 살짝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네. 스테이블 코인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네이버 그룹이 거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인수 과정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네이버 그룹 자체가 AI 산업에서 가장 최선단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동안에 네카오라고 해서 카카오와 비교를 많이 했지만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자체적인 파이낸셜까지 상당히 좀 확장내면서 이번에 이제 코인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두나무를 인수를 한다.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핀테크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파이낸셜 그리고 AI와의 결합인데 이제 이거를 좀 바꿔서 테크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파이낸셜 시장까지 가는 테크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금융으로 이제 지금 한국은행과 정부에서도 많이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네이버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기 위해서 몇몇 기업들이 자체적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추종하는 코인을 또 시스템을 만들려고 구축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두 다 또 통일할 수 있는 그런 만한
또 캐파를 가지고 있는 게 네이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네이버페이가 이미 저변이 좀 많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제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코인에 대한 거래소와 연결점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 도입이 원활해질 것 같고 일단 앞으로 이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화폐에 대한 단위가 바뀌어질 수 있는 시대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현금을 꺼냈다라면 이제는 대부분 현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카드를 대신하고 있죠. 근데 이제는 땡땡페이, 땡땡페이로 해서 자체적인 페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을 또 통일할 수 있는 것이 또 스테이블 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용원에서 오프라인을 넘나들게 또 이 화폐에 대한 단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왜 굳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냐? 그래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소버린 AI와 같은 공공에 대한 AI를 키운다? 그러면 화폐에 대한 단위도 분명히 필요해지겠죠. 그 부분 안에서 네이버가 가장 거대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스테이블 코인, 네. 그러니까 종목적으로 좀 접근을 해주셔서 네. 네이버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스테이블 코인도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다양한 쪽으로 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뭐 일단 암호화폐도 눈에 네. 들어오고요. 그리고 K핀테크도 좀 눈에 들어오고 네. STO도 또 네. 스테이블 코인에 커질 수 대한 있죠. 어떤 수혜 어느 네. 쪽으로 튈지 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네. 좀 놓여져 있는데 네. 단일 종목으로 봤을 때는 뭐 두나무, 뭐 네이버 네. 이렇게 보는 거 뭐 네. 동의합니다. 네. 만약에 좀 섹터 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 안에서의 어떤 대장을 본다든지 한다면 네. 이강무 대표는 어느 쪽으로 좀 스테이블 코인이 좀 퍼져나갈 것이라고 가장 먼저 이게 아직 보실까요?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그렇죠. 제도적으로 뭔가 시행을 하려고 지금 금융사들이 음.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급하려고 하는 모양새는 있어요. 네. 근데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용자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렇다 보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보일 수밖에 없겠고 전자결제 시스템. 전자결제 시스템에서의 여러 가지 뭐 가맹점이 많은 기업들이라든지 그러면은 당연히 일단은 이들 기업들과의 먼저 손을 내밀어서 시장에 대한 뭐랄까 이 진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네이버가 월등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전자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또 이제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또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보안. 보안. 네,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안전성을 좀 보완하기 위한 보안주들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확장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리 이강무 대표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두 분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동엽, 이영빈 두 분은 과연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OX판으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지금 말씀대로 스테이블 코인 지금 이 시점에 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하신다면 O. 아니다. 지금 시장에 주도하고 있는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순번은 아직은 좀 아니지 않겠느냐? 혹은 기타 의견, 다른 의견, 여러 가지 의견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두 분 다 저 X 나올 줄 알았는데 두 분 다 O예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이영빈 대표부터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네이버가 업비트를 자회사로 편입된 점, 이게 좀 상당히 큰 트리거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신정부가 계속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정부가 어느 정도 좀 안정기를 갖고, 그러니까 내년 초 좀 집중적으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좀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좋은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지만 뭐 전반적으로 정책 관련 모멘텀도 가져가게 되면서 오늘 네이버가 업비트 자회사 편입과 함께 모멘텀들이 복합적으로 좀 뭉쳐져서 지금도 여러분들 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섹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 안에서 우리 이영빈 대표는 어느 쪽을 가장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지금 최근에 가장 좀 핫한 이슈가 해킹 관련해서도 보안입니다. 보안 역시 그래서 보안 아무래도 쪽. 스테이블 코인 쪽도 보안이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보안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공개되는 종목 중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포함되어 있나요? 오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안 관련해서 이영빈 당황스러우시죠? 아니요. 괜찮으시나요? 네, 네, 네. 보안 관련해서 이영빈 대표가 가장 지금 괜찮게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탑픽 종목은 뭔가요? 실제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낸 종목인데 K사인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어떤 종목이 못 들었습니다. K사인. K 사인. 네. 사인의 사인. 사인.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K사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 직접적인 또 관련 수혜주기도 하고 이제 본 사업은 이제 보안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쪽에서는 이제 삼성 코인 관련한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시장에서 가장 좀 또 크게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삼성이랑 키워드를 좀 달면 아무래도 좀 더 강하게 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사인을 보안주이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어떤가요? 위치는 이틀 전에 이제 15,000원 이제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보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네, 차트 오시게 되면 이제 9월 24일 날 이 박스권 이제 상단을 뚫는 움직임이 한번 나왔습니다. 15,000원대까지 한번 좀 강한 슈팅이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금 한번 이제 월선 자리에서 이걸 좀 좁히고 다시 한번 좀 자리를 잡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월선 부근까지 한번 조정이 나온다. 13,200원. 이때쯤이면 여러분들이 또 한번 신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K사인 이렇게 해서 우리 이영빈 대표의 내 마음속의 원픽 스테이블 코인 쪽의 원픽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자, 우리 김동현 대표도 옵니다. 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뭐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는 사실 좀 따지기 어려운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자주 얘기하는 게 크립토의 제왕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일가가 무슨 재단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돈 땡겨 가지고 코인 상장시켜서 차익 뭐 엄청나게 거두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있고 뭐 테더로 대표되는 이제 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워낙 전 세계를 장악하게 생겼으니까 각국들이 이게 방어 차원에서 그 자국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뭐 방어용으로라도 어떤 구축하겠다라는 게 세계적인 조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은행 중심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이게 지금 뭐 민간까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수 있는 주체들의 이제 확대로 해서 법적인 어떤 규제라든가 신설되는 내용들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수많은 그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주체자들이 나올 만한 시장들이 앞으로 형성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네이버의 저런 뭐 행보라는 게 주목을 받는데 아까 제가 이제 로봇 얘기도 옆에서 해주셨습니다만 네. 이게 약간 좀 증권도 사실 결국 이제 정치적인 어떤 생각과 좀 맞물려서 본다고 그러면은 이번에 그 새 정부의 요직의 구성이 네. 사실 네이버 출신하고 LG 출신들이 요직을 많이 그렇죠. 차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의 흐름 보세요. 네이버가 오늘 그 행보를 거지면서 코인 쪽에서 어떤 파격적인 대장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발돋움이 되는 것도 그랬고 최근에 한 달 사이에 로봇주 움직일 때 어디가 제일 많이 갔죠? LG 계열의 로보티즈랑 로보스타 같은 게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새 정부의 어떤 그 정책적인 그 결정론자에 근접해 있는 장관급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어디 출신인가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은 뭐 팔은 안으로 굽는 건가요? 안으로 굽을 수 있죠. 당연히 뭐 표시는 안 내더라도 어떻게 보면 시장 쪽에서도 그런 또 구축돼 있는 어떤 상황들을 더 뭐 좋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고 어쨌든 저는 이번에 네이버의 이번 행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외에 다른 거 뭐 있나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냥 네이버가 오늘 화제가 됐으면 네이버가 앞으로 제일 세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그러면 최근에 어찌됐든 꾸역꾸역 계속 달려가는 건 삼성전자이듯이 그런 상황이 좀 보면 좋겠고 개별 종목 중에 오늘 네이버 이슈 나왔을 때 가장 핫하게 따라갔던 종목이 그 1등 피지사인 NHN KCP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그 종목이 제가 봐서는 앞으로 역할이 제일 커질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NHN KCP는 어느 쪽인가요?
주태가. 그 흔히 말해서 전자결제 그 음. 피지사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카드 뭐 일종의 긁으면 긁을수록 이렇게 건수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올 때 그거에 최차적으로 이제 수수료 받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만큼 1등이니까 접점이 많고 가맹점수라든가 뭐 그런 그 회원수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좀 많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김동현, 이영빈 대표 두 분의 의견도 들어봤는데 이광무 대표님, 네. 저는 스테이블 코인 하면 STO라는 신 네.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네. 그렇죠. 이런 것이 새 정부니까 등장을 하면서 네. 이쪽으로 몰이가 확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 내심의 기대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 상상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네. 아직은 좀 더 한 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네.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STO에 대한 뭐 전망이라든지 STO요. 네, 이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뭐 서울 네. 옥션이나 이 옥션이라는 네. 이름이 들어간 네. 이쪽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 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 정부는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 때부터 해서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보다 금융자산으로 수익을 벌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이제 금융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이제 STO까지 열린다라면은 뭐 선택에 대한 다양성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새 정부에 대한 의중이 좀 들어간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증권사들이 아무래도 어떤 정부를 만나더라도 수수료 인하에 대한 압박을 좀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지점에 찾아가는 인구보다는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비대면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증권사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라든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 중에 하나가 STO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화폐의 도입이라든지 뭐 지금과 같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혹은 뭐 STO와 같은 새로운 이제 대체 투자라든지 이런 시장은 아마도 이제 거시적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일회성이 아니라 점차 시장에서는 그래요. 많이 알려질 거고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코인 투자도 하고 계실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 코인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큰 플랫폼이 어디입니까? 업비트예요. 그렇죠. 근데 업비트를 지금 네이버가 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화제다. 그러면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광무 대표의 이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다음 키워드는 꿈틀입니다. 이거 이영빈 대표가 준비한 키워드인데요. 어렵죠? 김동현 대표님 꿈틀. 밟으면 예. 꿈틀. 뭐 어떤 그러게요. 느낌일까요? 꿈틀. 누가 밟았나요? 꿈틀 되게? 네. 꿈틀이니까 뭐 새로운 태동을 한다 이런 개념일 수 있는데 새로운 산업, 새로운 섹터의 등장 뭐 이런 근데 식으로. 그것도 가만 안 잡히는 원래는 아까 한 5분 전에 생각할 때는 지렁이랑 좀 관련이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는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광무 대표님 꿈틀. 생각 못했는데요. 밟힌 걸 생각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밟힌 거. 오히려 좀 기대가 있었는데 눌린 쪽의 네. 이슈가 아니겠느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떤 이슈인지 꿈틀을 포함하고 꿈틀의 키워드가 담겨져 있는 이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장품주가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K-뷰티 업종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거란 전망인데요. 여기에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거론되며 소비 업종 전반에 순환매를 불러올 거란 분석입니다. 이미 이달 들어 화장품 수출은 반등 조짐을 보였고 10월 글로벌 소비 성수기까지 겹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정책과 외교 이벤트가 소비와 연결될지에 따라 화장품 업종의 향방이 갈라지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꿈틀의 섹터는 바로 화장품입니다. 네, 이번 이슈는 화장품입니다. 꿈틀. 다시 이제 꿈틀 올라올 것 같다. 꿈틀 그런 느낌. 밟힌다, 밟혔다. 뭐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장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먼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중국 소비주로서 10월 달에 지금 일정 모멘텀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외주로서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추석 전까지 기술주들이 좀 숨고르기를 하는 이런 또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소외주들의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요 관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 화장품주를 좀 단기적인, 그러니까 10월 달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봐야 될 섹터로 보입니다. 중국 무비자 수혜 관련한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시진핑 방한 관련 모멘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중국 소비주 내에서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입니다. 수출이라는 지금 또 키워드가 지금 상당히 좀 좋은 부분입니다.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멕시코까지 수출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수출 모멘텀, 그리고 여러 가지 일정 모멘텀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화장품주를 집중적으로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중국 소비주 중에서 화장품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도 호텔, 그렇죠, 리조트 이쪽이 굉장히 좀 뜨거웠거든요. 그 말인즉슨 지금 이 중국 소비주도 그 안에서 지금 이렇게 순환매로 돌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혹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차례가 화장품으로 온 것이다, 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네네. 거죠. 그러면 이 화장품 섹터에 대한 연속성은 그렇게 길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하시겠네요. 네, 우선 연속성은 좀 길지 않다.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좀 쉬어가는 이런 타임이라 좀 보면 지금 10월에 딱 적기입니다. 화장품주의 수급이 들어가기가. 근데 화장품주들을 예전에도 좀 움직임들을 보시게 되면 연속성이 좀 길게 나오지 못한 섹터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 보시고, 나머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수출 관련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성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좀 연속적으로 보고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말씀해 주신 연속성이 길지가 않다고 한다면 분명히 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섹터가 다, 모든 종목이 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화장품의 옥석 가리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덩치가 큰 종목들은 실적 위주로 가셔야 되고, 그러면 실적 위주로. 네. 네. 그다음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중소형단에서 예전부터 좀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다, 가볍게 움직였다, 이런 종목을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영빈 대표의 화장품 섹터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자, 우리 이강무, 김동엽 두 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중국 소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뭐 화장품, 미용기기, 호텔, 리조트, 카지노, 그리고 뭐 항공,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K 컨텐츠, 뭐 엔터, 뭐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10월 달 이영빈 대표는 화장품이 움직여 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주셨는데, 화장품 동의하시면 O, 아니다, 나 화장품 말고 이쪽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다른 쪽은 모두 다 X로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은 O, 나머지 X입니다. 하나, 둘, 셋. 애매한데. 이렇게. 애매해요. 화장품도 가고 다른 것도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자, 그럼 우리 김동엽 대표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방금 이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뭐 화장품도 이번 주 들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이제 순환한다고 보면 다음 달 말, 그러니까 에이펙 하기 전까지는 제가 지난주에 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뭐 미중 회담이 열릴까 안 열릴까, 뭐 이번 주 되니까 또 안 열린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내년도에 열린다고 주미 중대사가 얘기했다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뭐 열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회담 자체 아니면 저 행사 자체 열리기 전까지가 어쨌든 클라이막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입장에서, 우리 시장에서 반응 나오는 건 아마 제 생각에 적어도 시진핑 주석이 비행기 타고 왔다, 이 정도가 아마 심리적으로는 제일 절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짧다면 짧지만 어쨌든 10월 말까지 열려있는 이벤트라고 보는 거고, 그 안에서 뷰티라든가 또 피부 미용이라든가 또 숙박, 뭐 카지노 이런 것도 순환매가 골고루 한 2박 3일 정도씩 짧게 나올 것 같아서 어느 하나의 뭐 이거다 이렇게 방점이다기보다는 그쪽 섹터 관련된 뭐 ETF가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뭐 주안점을 두고 보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강모 대표는 X입니다. 네. 화장품보다는 좀 다른 쪽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일까요? 네. 아니면 지금 중국 소비주 볼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일까요? 저는 중국 소비주를 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네. 화장품보다는 다른 쪽이 낫지 않을까. 그럼 다른 쪽은 어느 쪽일까요? 일단 화장품에 대한 생각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화장품 종목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팔립니다. 그러면 이제 방한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효과는 사실 올리브영 아니면은 저는 매력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시장 우리 이제 이 관광을 와서 올리브영 방문은 마치 우리가 일본을 갔을 때 돈키호테를 다녀오는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화장품 종목들은 이미 사실은 이제 연말 쪽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혹은 뭐 아마존 데이와 같은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네. 그 이제 방한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수혜로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카지노. 카지노. 네, 카지노 사업이 많은 숫자보다는 단 한 명의 VIP가 전체적인 매출을 만들 정도이니까 좀 더 많은 단체 관광객이 오는 그런 입국이 된다라면은 또 VIP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엔터가 좋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한한령 해제라든지 아니면은 한중 관계에 대한 개선이 나온다라면은 문화 협력에 대한 내용들이 컨텐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텐데 사실 여러 제조업과 여러 산업에 대한 기관보다 단 한 명의 아티스트, 아이돌이 훨씬 더 큰 실적을 낸다. 그래서 엔터주를 보는 게 낫겠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강무 대표는 카지노와 엔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이 중국 소비주 준비하시지 않으셨죠? 눈여겨봐야 될 종목으로 중국 소비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나요? 네. 섹터가 어느 쪽인가요? 그러면?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이 굉장한 중돌입니다. 이게 지금 화장품 네네. 아닌 것 같은데 화장품 보시면은 얘는 화장품인데 이유가 있구나. 이거는 그러면 네. 좀 중국 소비주 쪽으로 보시지 않는 건가요? 다른 개별 이유가 있는 건가요? 개별 이유가 있죠. 그럼 네. 개별 이유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카지노는 뭐 네.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카지노 쪽에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어느 종목인가요? 일단은 가장 선두에서 치고 나가는 롯데관광개발이 롯데관광개발. 좋다.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이미 그 관광에 대한 효과를 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지역 안에서도 또 숙박에 대한 모멘텀이 또 커질 수 있으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그룹사에 대한 시너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엔터도 안 여쭤볼 수는 없겠죠. 네. 근데 롯데관광개발은 위치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차트 위치가. 네. 왜냐하면 요 얼마 전에 롯데관광개발을 저희가 몇 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게 좀 위치가 많이 올라온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네. 현재 최근에 신고가 돌파까지 했는데 음. 단기 상승에 따른 고점에서 내려오는 종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같이 동반 조정은 좀 나왔고요. 일봉상에 대한 접근은 좀 부담스럽다라면은 주봉 상태에서 이번 주가 지난 전고점에 대한 지지선 테스트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17,000원 후반, 18,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뭐 다시 한번 또 박스권에 대한 상단 전고점에 대한 지지선을 받고 다시 N자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엔터도 안 여쭤볼 수 없죠. 네. 엔터도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네. 어느 종목을 이강무 대표의 마음속에 탑픽으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저도 이제 블랙핑크 좋아하는데 일단 중국 향으로 봤을 때는 SM이 왜냐면은 다른 엔터 그 소속 아티스트들 중에서 중국 멤버들이 많은 그룹사가 SM인가요? SM이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곧 있으면 에스파의 컴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네. 또 SM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SM의 됩니다. 위치는 어떤가요? SM도 주가는 좋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박스권처럼 진행되었다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아직도 박스권의 흐름들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상단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하단에 대한 테스트인데 가격적으로는 지금 현재 위치가 박스권의 하단을 확인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면 좀 더 러프하게 봤을 때 12만 7,000원 정도 위치까지만 분할 매수하신다라면은 박스권의 위치에서는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주가가 올라온다라면은 좀 단기적인 위치는 15만 원 라인대 네. 박스권으로 먼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엔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에게 네.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JYP. 네. 네. JYP는 그러면은 어떤 한알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네. 기대감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엔터 대형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알령 해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면은 어디 빠질 만한 아이돌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럼 아마 콘서트라든지 어떤 이벤트가 된다라면은
한 소속사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순환매 속에서 엔터 종목들이 좋지 않을까. 게다가 이제 곧 있으면은 실적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엔터 기업들은 사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 기대감 커집니다. 네. 특히나 이제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좋을 것이고요. 그런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 업황 개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적 시즌이 가까워져서 엔터 종목들 보는 거는 고르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YG도 좋을 것 같고, JRP도 좋을 것 같고, 하이브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SM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대중문화 교류위원회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보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이쪽 산업 자체에 좀 훈풍이 불지 않겠느냐는 의견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영빈 대표 뭐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바라보는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이슈를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 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 분이 또 종목을 오늘 준비를 해 주셨는데, 먼저 김동현 대표님, 네. 오늘 종목을 선별한 선별 기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주제로 삼았던 오가노이드의 네. 충실한 대표적인 종목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또 시장에서 유독 좀 강한 섹터였다는 생각이 들고 또 수급적인 면, 또 거래가 터진 거 이런 것들 감안해 가지고 오가노이드의 가장 대표 종목 두 가지를 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슈, 모멘텀, 수급 모든 것을 좀 다 네. 품고 있는 쪽으로 네. 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강무 대표는 선별 기준, 오늘의 종목 선택의 선별 기준 어떤 기준에 놓고 선택하셨을까요? 다음 주 이벤트. 다음 주 이벤트. 네.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코앞에 닫혀져 있는 이벤트를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정 매매. 네. 결국 이슈와 모멘텀 이런 쪽으로 네. 보셨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영빈 대표는 이 종목 두 종목을 선택한 선별 기준 어디다 놓으셨을까요? 네, 우선 두 종목 다 모멘텀인데 한 종목은 일정 모멘텀도 포함이 된다. 네. 그렇다면 역시 우리 이영빈 대표도 이슈와 모멘텀에 선별 기준을 놓으셨다 하셨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세 분이 준비하신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동엽 대표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김동엽 대표는 선별 기준을 이슈, 수급, 모멘텀으로 놔주셨다고 하셨는데요. 김동엽 대표가 선택한 탑픽 종목,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김동엽 대표는 역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냥 뭐 이름 자체가 얘기를 하고 있죠. 오가노이드? 난 네. 그냥 오가노이드를 뭐 뒤에 사이언스가 붙어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오가노이드 대표 기업이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3D 기반의 장기 모사체를 기반으로 해서 동물 실험 대안을 할 수도 있고 또 신약 개발 재생의학과 관련된 또 신약 개발 이런 쪽으로 좀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요. 작년도 매출액이 한 2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오가노이드가 앞으로 더 시장 확대를 하면서 내후년 정도에는 한 200억대까지 매출액이 늘어난다. 뭐 절대적인 금액은 아직도 부족하지만 해마다 앞에 자릿수가 바뀐다는 차원에서 이제 실적까지 숫자까지 동반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가 갖고 있는 이 플랫폼 이름이 그 아톰C라고 하는 그 플랫폼이 있는데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첨단 재생 의료 관련된 플랫폼을 적용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임상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임상값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또 코스맥스랑 공동으로 탈모 치료제 관련한 임상도 진행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어떤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라고 최근에 보고가 된 바가 있어서 동사가 앞으로 오가노이드 대표 기업으로 진화될 가능성 높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이제 이광우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삼성바이오가 오가노이드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이제 천명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해당되는 산업을 키우는 데도 역할이 되겠지만 역시 또 삼성이 또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좀 유망한 기업에 대한 뭐 지분 투자라든가 M&A 같은 것들에 대한 가능성 이런 거 할 때도 동사가 어떻게 보면 점찍힐 수 있는 가장 좀 좋은 기업
그 중에 하나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를 선택해 주셨는데 차트 현 위치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뭐 일봉상으로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최근 한 2, 3개월 주가를 보면 이제 신고가가 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윗꼬리가 뭐 조금 달리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봉상으로 지난 5월 달에 그 형성했던 52,000원의 고가를 저는 결국은 돌파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돌파까지가 목표가라기 뭐 원래는 그렇게 보지만 저게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세가 본격적으로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5만 원까지 잘 간수하고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는 훨씬 더 속도감이 붙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동엽 대표의 첫 번째 종목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강무 대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이강무 대표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강무 대표는 이슈와 모멘텀을 선별 기준으로 삼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이강무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VT 화장품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일단 첫 번째는 또 다음 주부터 무비자 관광. 당연히 화장품 종목들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네. 많이 빠져 있는 VT를 좀 챙겨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선은 제가 HTS에서 화면에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 네. 다음 주에 이 회사가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정 보도가 이제 22일 날짜에 와 있고요. 300억 규모로 해서 자사주 매입을 먼저 시행을 하고 소각할 것이다. 근데 원래 일정은 10월 말까지 매입 기간이었는데 네. 얼마 전에 매입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각에 대한 날짜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와서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어 있는데 자사주 소각을 앞두고 교환사채 발행하는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KCC가 엊그저께 급락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그냥 정직하게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겠다. 교환사채라든지 이런 뭔가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꼼수를 부리지 않겠다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KCC가 하락하는 걸 봤기 때문에 소각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VT는 이런 소각에 대한 과정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반복적인 모습에 기업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 상당히 커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는 사실 다른 화장품 종목들 대비해서 주가가 최근에 좀 못 났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겠지만 VT는 화장품 종목들 안에서 정말 대장주 역할도 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못 났지만은 그 자리가 지금 현재 위치한 자리가 박스권의 하단이다. 다중바닥을 이뤘었던 위치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저점을 의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마침 다음 주에 이벤트가 있다. 이런 측면을 본다면은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다음 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T를 첫 번째 종목으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영빈 대표는 어떤 종목으로 준비를 해 주셨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영빈 대표는 이슈와 모멘텀으로 선별 기준을 삼아 주셨는데 이영빈 대표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이영빈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로봇으로 출발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선 지금 로봇주들 내에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대기업과 연결돼서 삼성 관련한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세가 오늘 나와줬는데 지금 순환매가 나오는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또 가파르게 올랐던 이런 로봇주들은 또 밀리고 그리고 좀 가야만 했지만 못 갔던 이런 로봇주들이 또 바닥에서 좀 상세가 강하게 나오는 이 타이밍을 좀 노릴 수 있는 관점에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추천주로 좀 들고 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에 지금 홈로봇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수급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좀 싼거래를 매수를 해주는 또한 거래량에서 좀 유의미한 거래량이 발생한 점 그리고 지금까지 대장주의 로봇주의 움직임이 나왔지만 최근까지 좀 지루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좀 거래량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추천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장기간 동안 이제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로봇주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지신 분들 좀 걱정이 많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거래량 보시게 되면 최근 6개월 내
지금 최대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고 또한 지금 정별 추세를 만들지 못하다가 6개월 동안 오늘 보시게 되면 정별 초입 구간을 만드는 이런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로봇 대장주 DNA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수급도 좋았고 또 유의미한 또 정별로 만드는 기술적인 부분도 갖췄기 때문에 전고점 부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로봇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영빈 대표의 첫 번째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김동엽 대표의 종목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는지 두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김동엽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토모큐브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게 작년 11월에 상장하고 오늘이 공교롭게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온 종목이라서 뭐 오가노이드 쪽 그 분야에서 보면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이제 막 떠오른다라고 하면 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중천에 떠 있는 해다 이렇게 좀 완전 스타 주식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3D 이미징 솔루션 고해상도의 그런 솔루션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동사의 기술력이 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기술력이 탁월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소프트뱅크 벤처스 같은 데서도 자금 투자를 해가지고 동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세포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세포들 계속 그 체크하면서 분석하는 데 있어서 건드리지도 않고 또 훼손이 되지 않게 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동사의 기술이 탁월함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오가노이드가 관련된 뭐 인공 장기라든가 이런 것들 생성하는 데 있어서도 동사의 기술이 좀 엄청나게 쓰일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도 매출이 약 59억 정도 나왔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38억 정도 나왔고 하반기까지 합치면 100억대를 돌파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 역시 숫자가 작지만 알차게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동사의 그 이 검사 장비 기술 같은 게 바이오 쪽 이외에 어떤 반도체 쪽의 웨이퍼 3D 검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도 최근에 좀 타진되고 있어서 바이오뿐만 아니라 비바이오 산업에서도 동사의 검사 장비 플랫폼 기술이 활발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기대값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건 이제 2, 3년 뒤에 나오는 숫자에 대한 기대값이 굉장히 동사의 계획대로라고 하면 크게 성장한다는 얘기고요. 자, 지금 그래프는 뭐 오늘이 가장 높은 고점에 있을 정도로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과열됐다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세계 최초, 뭐 국내 유일이라는 어떤 그 타이틀을 금방 잃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독야청청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 같고 제가 봐선 멀지 않은 시기에 지금 한 7천억 조금 안 되는 시가총액입니다만 1조 시대를 열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판단을 드리면서 과열됐으니까 약간의 이제 수축 과정이 있을 때 한번 노림수를 갖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모큐브 우리 김동엽 대표의 두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강무 대표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이강무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NHN KCP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네. 이거 네. 코인 네. 관련 종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수혜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거. 네. NHN 이제 KCP라고 해서 전자결제 관련된 시스템을 가지고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요. 일단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면은 이제 화폐에 대한 전환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가맹점에 대한 효과가 클 것이고 앞에 이제 김대호 파트너가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국내 최대 이제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피지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 NHN KCP는 네이버와의 협력도 기대가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최근에 와서 가장 시세가 강한 종목 중 하나다. 원래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했을 때는 다난이라는 주가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지금 오늘 자리에서 한 번에 그 위치를 따라오는 모습이었고요. 물론 이제 다날 주가 차트도 저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 이제 네이버의 협력 가능성도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현재도 이제 협력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맹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도입이 된다라면은 이들 기업들에 대한 역할이 먼저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키 맞추기 흐름이 나왔고요. 이제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이왕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점이 좀 높다라면은 가장 먼저 치고 달리고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NHN KCP 이강무 대표의 두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영빈 대표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이영빈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한국 화장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전통의 중국향인 거죠, 한국 화장품.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선 지금 당분간은 좀 지수가 좀 쉬어간다. 이렇게 좀 볼 때 일정 모멘텀에 따른 테마주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의 관점에 좀 부합되는 이런 섹터가 지금 화장품 섹터고 그 중에서도 앞서 좀 말씀드렸지만 실적적으로 좀 화장품주에 좀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또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좀 급등세를 좀 노릴 수 있는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한국 화장품을 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앞서 중국 소비주가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오늘 화장품주를 좀 추천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엔터주라든지 좀 카지노 이쪽은 고점에서 좀 꺾이는 차트가 나오는데 화장품주들은 지금 차트가 좀 살아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일선을 타고 가고 있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슈팅이 나왔을 때 전고점 부근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화장품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영빈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한국 화장품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 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이 총 6종목입니다. 이 6종목 중에서 추석 연휴는 정말 너무 짧게 남았고 10월 달에 가장 뜨거울 것 같은 종목 한 종목씩만 잠시 후에 선택을 해보는 건 어떨까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네. 봐주시겠고요. 그럼 6종목들 목표가, 진입가, 손절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 테니까요. 캡처를 하셔도 좋고 사진을 찍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빠르게 받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종목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 수, 수비수, 새 파트너의 탑픽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동엽 파트너의 탑픽 종목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입니다. 매수가는 37,500원, 목표가는 52,000원이고요. 손절가는 33,900원입니다. 다음 종목 토모큐브입니다. 매수가는 49,900원, 목표가는 6만 원이고 손절가는 46,900원으로 설정해 두셨습니다. 이어서 이광무 파트너의 탑픽 종목 보겠습니다. VT인데요. 매수가는 36,650원, 목표가는 36,000원이고 손절가는 29,000원입니다. 다음 종목은 NHN KCP입니다. 매수가는 18,580원, 목표가는 22,000원이고 손절가는 1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형빈 파트너의 탑픽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40만 원이고 손절가는 27만 5천 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국 화장품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 9,500원입니다. 이렇게 세 분의 탑픽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 수 수비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정말 너무 조금 남았네요. 그럼 바로 6종목 중에서 한 종목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VT, 레인보우 로보틱스, 토모큐브, NHN, KCP, 한국 화장품 총 6종목인데요. 먼저 김동현 대표, 네. 어떤 종목이 10월 말까지 가장 뜨거울까요? 종목 명만 들어보겠습니다. NHN KCP입니다. NHN, KCP. 요거는 우리 이강무 대표의 종목이었네요. 그렇죠? 이강무 대표는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네. 이거는 김동엽 대표의 네. 종목이고요. 자, 이영빈 대표는요? 저도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오가노이드, 오랜만에 2표 나왔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2표, 그리고 NHN KCP가 1표 이렇게 나왔다 말씀을 드리면서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 분 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김동엽 대표님, 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좀 더 자세하게 잠시 후에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요? 네. 오늘 원래 내일장 투자 전략 물어보시면
재밌게 적어왔는데 내일장 투자 전략 한마디 들어보죠. 말년 병장처럼 행동해라. 말년 느긋하게. 예, 지금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그래요. 낙엽이 떨어지는데 말년 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아. 예, 가랑비에 옷 젖지 않게 조심조심 가자 이런 차원으로 내일도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네. 오늘 방금 이제 열려 있는 이미 방은 AI 과열에 대해서 요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관련해서 대응 전략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관점을 갖고 갈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두 표 받았거든요.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강무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이죠.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제가 목 컨디션이랑 코 매매 소리가 좀 그렇죠. 심해가지고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린 것 같아갖고 네, 제가 이강무 그래서- 대표가 말할 때마다 앞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 컨디션상 핵심만 이야기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지 네. 않게 종목 이야기로 종목 채워드리겠습니다. 이야기로 좋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로 짧고 굵게 목소리는 얇아졌지만 종목은 굵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영빈 대표는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 지금 바로 입장이시죠? 네. 네. 당분간 지수가 건전한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소외주에서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을 오늘 공개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소외된 종목 중에서 모멘텀을 받을 만한 종목 쪽으로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세 분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 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세 분의 얼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주식 고수들과 함께하는 전략의 묘수를 가지고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